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으로 시장 경제 자체가 바뀐다, 혹은 시장 경제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재곤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장명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로봇을 이 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존재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죠. 예전에는 노동력이 있으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가 기본적인 상식이었죠. 그리고 경영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고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런데 그 노동력이 이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와 때를 맞춰서 우리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계속 증가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이 미스매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약간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로봇이 그것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현상을 잘 매니지하느냐,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가느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봇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노동력도 대체하고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반대로 또 로봇도 세금을 만약에 낸다 라고 하면은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 교수님 어떤가요? 네, 그런 논의에 대한 바탕은 로봇도 인간의 노동력처럼 시장 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보고에 의하면 향후 50년 내에 현재 직업의 상당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럽의회는 로봇에도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 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로봇에게도 사람처럼 세금을 부과될 수 있는 논리가 사실은 성립되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2017년에 로봇에게 로봇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드는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니까 반대로 이 로봇이 사람 혹은 인간과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의회에서는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유럽 의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입법화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로봇의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로봇 때문에 일을 잃는다. 네. 보통 지금도 만약에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일을 잃으면 소위 말해서 실업급여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데 로봇 때문에 만약에 일을 잃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논의가 복지에 대한 논의죠. 꼭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직업을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로봇이 등장하면 더 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실업에 대한 얘기, 노동력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 전환기의 그 연착륙에 대한 논의, 이런 걸 과연 사회가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보장제도를 얼마나 탄탄하게 설계할 것이며 우리가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만큼 느끼지 않고 새로운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우리 미래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는 회피하거나 또는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동의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먼 미래 이야기인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미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들 대비해서 인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내일 얘기가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일할 친구들, 즉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로봇 대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장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 자동화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사실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나 우리가 일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래서 현재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게 새로운 직업이 될 것 같아요. 로봇과 인공지능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로봇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시장 경제의 흐름을 생각할 때 지금과는 또 다른 고차원적인 고민, 고차원적인 생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로봇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